안녕하세요. 뉴데일리 이성복입니다. 오늘도 19출판사의 함초롬 대표를 모시고 레이건 11 이 책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가 레이건의 11가지 원칙 중에 자유, 신앙, 가정 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 그 자유, 신앙, 가정 다음에 나머지 11개, 8개가 뭐냐면 이 책의 저자인 폴 켄고루 교수가 정리를 한 거예요. 레이건 보수주의를. 네. 자유, 신앙, 가정 다음에는 인간 생명 신성성과 존엄성, 네. 그 다음에 미국 예외주의, 네. 미국 애국주의 같은 거예요, 자국주의. 그 다음에 미국 국부들의 지혜와 비전, 그 다음에 낮은 세금, 예. 그 다음에 제한된 정부, 그리고 힘을 통한 평화, 반공주의, 마지막으로 개인에 대한 믿음, 이렇게 11가지입니다. 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요 나머지 얘기들을 좀 해보기로 하죠. 먼저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자유와 신앙과 가정,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세 가지가 랭킹으로 매기자면 1, 2, 3번이에요. 순위가. 네. 보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 네. 저번 시간에 설명드려서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 자유는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고 당시에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폭정 뒤에서 신음하던 포로들 철의 장막 뒤에 갇힌 포로들을 위해서 자유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레이건이 대신 이렇게 목소리를 내어주었고요. 그리고 또 신앙은 그 가치의 원천이 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당시에 공산주의에서는 신앙을 대중의 아편이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 배척을 했었는데 신앙에 근거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정은 이 자유와 신앙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가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인간 생명의 신성한 가치와 존엄성이 교육되고 배양되고 지켜진다. 이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도 가화만사성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다 동서고금의 진리인가 보편적 봐요. 진리입니다. 네. 네 번째 가치로 레이건이 한 말들과 철학과 사상, 정책을 분석해 보니 가장 중요한 자유, 신앙, 가정 이걸 강조했는데 그 다음 네 번째로 지목한 것이 폴 켄고루 교수의 분석은 생명입니다. 네. 생명은 가장 기초 단위인 태아. 네. 그러니까 낙태제랑 정책적으로는 낙태제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지금 낙태제도는 어느 나라나 이 보수당과 뭐 노동당이나 급진개혁 쪽들하고 충돌나는 부분들이에요. 네. 그 종교단체 특히 천주교나 이런 데서도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예. 그래서 그 레이건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용하면서 낙태와 노예제를 비교를 했어요. 네. 처음부터. 그 1984년에 종교방송인들에서 한 연설인데 네. 그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91페이지의 그 네. 내용을. 종교 방송인들을 향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준 가장 복된 선물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평화의 왕을 말구유의 아기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더 이제 좀 더 읽어드리자면 하나님께서 흑인에게 부여한 권리를 그들이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끔찍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우리가 타인을 자유인이나 노예로 정할 수 있는 한 미국이 자유로운 국가로서 생존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존과 폐기를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국가로서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존과 폐기를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자유로운 국가로서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냐는 거지. 네. 우리의 정체성에 이 생명권에 대한 방관 예. 혹은 외면? 외면을 하고 있다면 네. 이 생명권 없이 어떤 권리도 우리는 없는 건데 하느님이 주신 신이 주신 어떤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권리로 네. 다른 사람이 그 권리를 탄압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권리로 그 용납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성경 말씀도 인용을 합니다. 예. 또 이런 대목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1973년에 미국에서도 대법원에서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낙태를 합법화합니다. 네. 1973년에 낙태가 합법화됩니다. 미국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테렌스 쿡 뉴욕 추기경하고 을 되게 존경했나 봐요. 그 당시에 테런스 쿡이라는 뉴욕 추기경이 계셨는데 네. 그분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레이건이 연설합니다. 네. 그걸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아마 친구 사이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신 저의 친구 테런스 쿡 뉴욕 추기경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생명은 그것이 어떤 병이나 약함이나 배고픔이나 빈곤이나 정신적 육체적 장애나 외로움이나 노년 때문에 덜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에 인간의 생명은 특별한 보살핌과 관심과 경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욱 빛납니다. 인간이라는 그릇의 약함 안에서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은 그의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폐기물로 보고 정바가 이렇게 유전자 풀을 지어버리려고 한다는 식의 아주 급진적인 미국의 리버럴 네. 쪽 창시자이자 아이콘인 마거리 생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만든 단체가 미국 가족계획연맹인데 가족계획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명을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 레이건은 이거에 대해서도 반대했어요. 진보주의 죽음 행진의 운구자들이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 네. 그거는 근본적으로 보수주의자란 생존을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가장 연약한 그릇을 외면할 수 없다 절대 이런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네. 그러나 낙태법은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심지어 레이건 딸인가 그분도 나중에 아버지와 다른 생각. 레이건 보수주의가 뭐냐라고 자꾸 묻잖아요. 네. 현대에도 미국 사람들이 그때 레이건이라면 어떻게 생각했겠냐 이 낙태법에 대해서라고 말을 해요. 딸한테 질문을 해요. 그런데 딸이 아버지는 낙태법 허락하셨을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 그만큼 예민하고 뭐 여성의 어떤 권리 문제도 결부돼 있긴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이 가장 나약한 생명체인 이 그릇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게 네. 참 명언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당시에 뉴욕타임스 같은 언론에서는 이제 산모의 결정권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는데 레이건이 우려했던 것은 이제 자칫하면 이것이 안락사라던가 생명 경시의 풍조로 너무 쉽게 이어질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생명의 존중, 생명에 대한 믿음,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보수주의자다. 네. 또한 이제 다섯 번째 레이건의 원칙을 원칙. 보면 미국 예외주의라는 게 있어요. 네. 미국 예외주의. 미국이 제일 잘났다? 미국이 세계 최고다? 미국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서열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미국의 자존심과 자부심과 그리고 의무감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 의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레이건이 굉장히 멋진 표현을 써요. 이미 레이건이 1952년에 네. 41살의 배우 시절에 네. 한 연설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멋진 말을 하는데요. 그게 그 멋진 말 한번 소개시켜 네. 주시죠. 미국이라는 아이디어는 자유에 대해 우리가 품고 있는 고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치르고 있는 사상적 싸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히틀러주의라는 적과도 마주했고 카이저주의라는 적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인류를 통치하려 했던 모든 정복자의 이름을 딴 적들과 이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나라와 종교의 근간이 된 인간이 존엄하다는 사상, 즉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닮은 신성하고 소중한 것이 있어서 그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다른 사람에게 뜻을 강제하거나 그를 대신해 무엇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레이건은 미국이라는 거를 네. 어떤 하나의 그 북반구에 있는 장소, 국가 이렇게 말하기보다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 생각이라 했어요. 신념, 체제, 예. 뭐 이렇게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거는 인류가 아주 고된 늪에서부터 긴 여정을 거쳐 시작할 때부터 인간의 영혼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어떤 것, 그것이죠. 그 장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크게 광범위하게 이미 41세 영화배우 레이건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은 끊임없이 미국을 인류의 등대다. 네. 마지막 최상의 희망이다. 언덕 위에 빛나는 도성이다. 정말 너무 멋진 표현이잖아요. 그죠? 표현입니다. 네. Shining hill? Upon shining Shining city. city upon the hill. upon the hill. 그 멋진 표현은 사실은 저기서 나왔어요. 그 표현은 누구야 존 윈스톱이 아니라 맞죠? 존 윈스럽이 초기 필그림 중 네. 한 명이었던 초기 필그램 중에 한 명인데 1620년에 메이플라워 타고 왔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예. 그때 뉴 잉글랜드에 처음 이주한 청교도들을 필그램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매사추세츠 정착촌을 만든 사람이죠. 존 윈스럽이 미국을 상상하면서 했던 표현이 바로 그때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잖아요. 네. 그때 존 윈스럽이 배를 타고 그 험한 길을 넘어와서 콜럼버스가 발견한 그 험한 바닷길을 넘어와서 살아 생존해가지고 와서 표현한 게 미국이 바로 언덕 위에 빛나는 도성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그 표현을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이 레이건이 1983년인가? 고별연설에서 네. 그죠? 레이건이 고별연설에서 이 말을 또 합니다. 네. 89년에 고별 연설에서 이 표현을 쓰는데요. 이 표현은 존 윈스롭이 미국을 상상하며 했던 표현이지요. 그가 미국을 어떻게 상상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초기 필그림 중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우 작은 목조배를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그림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본향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 인생 내내 빛나는 도성을 이야기해왔는데 제가 그 표현을 쓸 때 그렸던 장면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이 그림을 묘사를 하는데요. 높고 자랑스러운 도성이 바다보다 강한 반석 위에 세워져 그곳에 바람바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와 평화 속에 살고 자유로운 항구가 상업과 창의적으로 활기찬 모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 되게 시적이고 멋있잖아요. 네. 막 성경 같은 그림처럼 마치 어떤 바다보다 강한 어떤 반석, 예. 바위든 뭐가 됐든 탄탄한 곳에 세워져 있고 그게 바람맞이가 되고 인간의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네.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와 평화 속에 살고 네. 자유로운 항구가 있고 그죠? 상업과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가 있고 네. 그 활기찬 곳이다. 그 도성에 장벽이 있다면 장벽의 문들은 들어오고자 하는 이에겐 다 열려 있다. 네. 이게 레이건이 보았던 빛나는 도성이고 그게 필그램들이 꿈꿨던 도성이고 네. 지금도 그렇다. 네. 미국에 대한 긍정과 확실히죠. 네. 미국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세계가 소련과 맞서서 사악한 적들과 맞서서 인류의 개인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 가정, 신앙을 짓밟으려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위기에도 이거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행복을 가져다줄 거는 미국이다. 네. 왜? 미국은 국부, 필그램,
국부 이전의 필그램서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의 의무다. 미국인의. 뭐 이런 생각으로 가진 거죠. 예. 얼마나 자부심이 강합니까? 이걸 한국말로 아니 한국으로 바꿔보자고요. 우리 한국인이 신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 자리 잡았고 우리가 바로 세계 평화의 기둥이 되고 세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악한 세력들 자유와 신앙과 가정을 버리려고 하고 폐기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의무를 갖고 태어났다. 보수주의자의 의무가 자유를 쟁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유가 이제 한 세대보다 더 멀리 있지 않다 이런 말을 이 책에서 하는데요. 레이건이 그 말을 했던 이유는 자유는 끊임없이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그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지켜내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이건은 미국의 재발견이라고 네. 그래요. 국부 필그램의 정신을 재발견해서 이 좋은 정신을 끊임없이 시민 의식으로 교육시켜야 됐다.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도 언급하잖아요. 보수주의자들이. 네. 그냥 저 신나게 뛰어놀고 창의력 있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과거 역사 우리나라가 왜 세워졌고 얼마나 어렵게 세워졌는데 이게 다 어떤 가치? 자유, 신앙, 가정 이런 가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너네들도 이걸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시민의식을. 네,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네. 이게 보수주의자의 책무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민주당 루즈벨트 열성 지지자였던 젊은 레이건이 어떻게 이런 보수주의자가 되고 갑자기는 아니겠죠. 어떤 정치적 경험과 연륜을 쌓게 됐냐는 게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보니까 레이건이 이미 레이건이니까 A급 특급 배우는 아니었는데 네. B급 배우 정도로 분류를 해요. 그러나 굉장히 명성이 높았고 그 부를 이미 어릴 때 쌓았어요. 젊을 때. 그래서 어디서 쌓았나 봤더니 네. 이 사람이 어디서 유명해졌나 봤더니 그 제너럴 일렉트릭 그 당시 제너럴 일렉트릭이 뭐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현재 삼성전자 플러스 현대차쯤 되죠. 네. 그죠? G가 그 에디슨 거 아니야 원래. 네? 에디슨. 아, 그래요? 에디슨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에디슨의 전기 제너럴 G. 일렉트릭이요? 네. 그런데 이 G 시어터라는 프로그램을 라디오 프로그램을 했어요. 네. 이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레이건이 1954년부터 62년까지 네. 8년간이나 진행자를 했으니까 CBS에서 했으니까 굉장히 인기 진행자였던 거죠. 그 레이건의 G 시어터 시절 뭘 했는지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네. 제너럴 일렉트릭이 후원했던 CBS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목이었는데요. 제너럴 일렉트릭 시어터에서 진행자를 맡았던 레이건이 이제 최고의 할리우드 인재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출을 하면서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지지도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메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카메라 바깥에서도 이제 레이건이 전국의 공장을 순회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녹화를 했었는데요. 이때 만났던 수많은 노동자들을 통해서 일상을 이제 꾸려나가는 미국인들의 어떤 성실성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정치인 레이건이 되는 배우 레이건이 정치인 레이건이 되는 어떤 연수 과정이고 개인 과외였다. 네. 이 폴 캥거루 교수는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배우가 정치 된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흔한 일은 결코 아니죠. 네. 그리고 또 레이건이 영화인 배우 협동조합인가? 네. 거기 그 이사장 뭐 당선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 활동도 좀 해본 거죠. 예. 그런데 연습을 해본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소통가라고 불러요. 저 레이건을. 네. 예? The Great Communicator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거인 것 같아요. G 시어터 할 때부터 그냥 단련되었던 라디오 방송만 여기서 스튜디오에서 한 게 아니라 네. 찾아다니면서 경영 간부들 그리고 블루 칼라들 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거죠. 네. 그래서 이 언론은 이때부터 언론을 안 믿었어요 보니까. 맞아요. 언론을 통해서 간접화 미디어가 원래 뭐예요? 중간에 매개체라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 직접 소통하는 게
좋겠다. 훨씬 진실에 전달하는데 쉽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미 네. 직접 만나면서. 네. 그래서 그런 말도 해요. 저는 위대한 소통가가 아니라 위대한 거를 소통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겸손한 네, 표현이네요. 레토릭도 좋아. 네. 그리고 이 두세기 동안 이어왔던 200년 미국의 역사죠. 네. 이어왔던 경험과 지혜와 원칙에 대한 신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위대함이라는 거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네. 재발견한 겁니다. 미국을. 네. 국부들을 네. 재발견했고 네. 미국의 본래 가치와 상식의 재발견. 이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이 재발견, 미국의 재발견, 미국이 예외적인 국가다, 특별한 국가다. 이런 재발견, 네. 국부와 필그램을 통해서 네. 이게 민주당파였던 리버럴이었던 레이건을 보수주의자로 돌려놓는 계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 대한 가장 으뜸의 교훈은 이렇게 말해요. 레이건이 한 말이에요. 미국의 모든 위대한 변화는 저녁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녁 식탁에서. 네. 그만큼 이제 가정에서의 교육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정 그리고 시민의식 교육. 네. 가정 교육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겼어요. 그게 왜 저 교육에 대한 저 예산을 쓰면 쓸수록 교육을 망가뜨린다라고 주장을 또 하잖아요. 네. 보수주의자들이. 하향 평준화로 네. 오히려 네. 이끈다. 네. 그거의 근본 해결책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교육을. 자, 우리 6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예. 국부들의 필그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을 세운 1776년 독립선언문을 기초해서 미국을 세운 미국의 국부들 순서대로 제일 많이 언급되는 미국 국부들로 언급되는 사람을 레이건이 네. 끊임없이 연설에서 강조를 합니다. 네. 토머스 제퍼슨, 에이브러함 링컨, 그리고 조지 워싱턴 순으로 가장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인 850회나 국부들을 인용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클린턴이나 뭐 누구야 다른 대통령들이 닉슨이나 닉슨 닉슨, 케네디 뭐 이런 사람들이 한 100번 정도 언급을 한대요. 네. 이 국부 언급 횟수가. 더군다나 웃긴 건 카터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건국 200주년 기념이었는데도 이 뭐 몇십 회가 안 돼요. 네. 30회 뭐 60회 이렇게밖에 안 돼요. 레이건은 무려 850회를 건국 국부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네. 링컨은 건국 국부가 아니죠. 네. 링컨은 19세기 사람인데 링컨은 16대 대통령 링컨은 흑인을 해방시킴으로써 건국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국부에 끼는 반열에 겁니다. 오른 거네요. 그죠? 네. 국부에 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레이건은 국부를 1776년 독립선언문 건국에 그치지 않고 그 이전으로 갔어요. 예.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620년대에 청교도들이 올라왔죠. 미국에 상륙한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네.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제한된 정부, 미국 신앙심의 의미, 예. 그리고 인류를 위한 빛나는 도성 이런 게 다 이미 필그램 때부터 있다 이거죠. 네. 이 레이건이 64년에 그 선택의 시간이라는 연설을 하잖아요. 저기 네. 베리골드 선거운동 예. 하고 다니면서 그때 운명과의 조우라는 말을 해요. Rendezvous with Destiny. 운명과의 조우. 네. 이 운명과의 조우, 이 운명과의 조우를 말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보수주의를 자기가 네. 이제 만난 거야 진짜로. 그렇죠. 진정으로 이제 내면화하고 보수주의를 다 네. 깨달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입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전까지는 고민이 많았던 거죠. 원래 네. 프랭클린 루스벨트 좋아했었거든요. 레이건이. 네. 그래서 이걸 본인이 운명과의 조우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 필그램 중에 윌리엄 펜 1682년인가 이제 미국에 온 네. 청교도 중에 윌리엄 펜이 있는데 펜이 그 펜실베니아 펜이에요. 네.
윌리엄 펜이 필라델피아 주도 정착촌을 만들고 나중에 펜실베니아 주도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펜실베니아 주가 됐다 그래요. 네. 이 윌리엄 펜도 이 필그램 중에 하나로 언급을 계속 자주 합니다. 레이건이. 그러면서 특히 소련과의 대탕트를 그때 강조하던 시절이에요. 예. 소련하고 화해하자. 대탕트는 화해, 불어에서 나왔는데 화해하자라는 건데 이때 자유라는 개념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이 111페이지 쪽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네. 왜 우리가 소련과 대탕트를 해야 되느냐? 대탕트 아니다. 대탕트 할 시기가 아니다. 왜? 국부들을 봐라. 라고 하면서 말한 대목이 있죠. 저는 네. 이 연설이 너무 감명 깊습니다. 한번 네, 소개해 주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위험에 맞서기보다 수치를 선택하는 나라는 주인을 섬기는 노예가 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만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위험이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옳은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가 광야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 노예로 살라고 말해줘야 했을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거부했어야 할까요? 콩코드 다리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세계에 울렸던 그 총소리를 울리지 말았어야 할까요? 우리는 역사의 모든 순교자들이 다 헛되이 죽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역사의 모든 순교자들이 다 헛되이 죽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 가장 악의 축인 소련과 강력하게 맞서서 네. 싸워서 이겨야지 화해 무드로 그 용납하고 그들이 인권 탄압하고 자유를 탄압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네. 용납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옳은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위험이 없는 건 아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 전제를 딱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모세가 광야의 위험을 감수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노예로 살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야, 이 말이 제일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거부했어야 할까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네.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네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맞서 싸우자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왜 세계를 우리 독립운동가라는 건 국부들이 국부 이전이죠. 필그램들이 세계에 울렸던 그 총소리, 독립운동가들이네. 국부들이 세계에 울렸던 그 총소리라는 말은 세계를 울렸던 총소리라는 게 영어로 그건가 봐요. Shot heard round the world. 이게 미국 역사학자들이 많이 쓰는 말이래요. 이게 콩코드 전투를 얘기하는데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을 알린 전쟁을 콩코드 전쟁인데 네. 그거를 이렇게 역사를 울린 총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 레이건이. 결국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건국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제도화된 거다. 그게 바로 입헌 정치와 대의 정치의 본질.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신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남한테 주거나 이럴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게 바로 미국의 건국 이념이다. 네. 이 말을 850번을 인용을 하면서 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강조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레이건의 보수주의 정치의 모든 뿌리는 필그램 정신, 청교도 정신과 건국 정신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네. 역사에서 배우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이제 가치라는 점에서 미국 예외주의라는 것이 단순히 미국 우월주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세계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네. 이 레이건이 자유, 신앙, 가정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한 책무, 네. 악의 축으로부터 네. 그 당시 가장 큰 악은 소련입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망령, 사회주의 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로부터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런 자유, 신앙, 가정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가치로부터 출발해서 생명에 대한 믿음, 그 신앙과도 결부돼 있죠. 예. 신이 주신 거니까. 미국 예외주의, 언덕 위에 빛나는 도성인 미국이 네. 청교도 정신과 국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세계를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된다. 인류의 평화와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네. 그거는 국부들이 주신 건데 국부들한테 받은 입헌 정치, 대의 정치 이런 것들이 바로 미국의 건국이념이다. 이런 정도로 표현이 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폴 캥거루 교수가 여기다 덧붙이는 말이 재밌어요. 해설하는 말이 대통령의 레토릭이라는 게 그거는 그 위치,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주는 권한인데 그 권한을 어떤 레토릭으로 잘 발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레이건이라는 거죠. 그 대통령은 이런 수사와 연설문을 통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시민 의식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국민들에게 네. 자유의 가치, 신앙, 가정, 생명, 그리고 미국에 대한 애국심, 자부심, 네. 국부의 소중함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르친다는 말은 좀 이제 소통을 하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눠서 이야기를 통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후대에도. 네.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레토릭에는 이제 레이건의 나름대로의 통찰도 있고 상상력도 있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이 청중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레이건이 말한 것들은 두고두고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을 폴 캥거루 교수가 해요. 네. 자, 오늘은 이번 주는 자유신앙 가정에 이어서 생명, 미국 예외주의, 네. 애국주의예요. 그게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세계 평화주의예요. 그다음에 국부에 대한 존중. 네. 요 6가지 3가지 얘기했나요? 네, 그래서 6가지까지 얘기해봤습니다. 나머지 한 5가지 남았는데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